안녕하십니까 KTV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건기에 요즘은 밤에도 더위가 가시질 않아서 에어컨을 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낮 동안에 벽을 데웠던 열기가 식지 않아서 늦은 밤에도 실내에서 땀이 나는 걸 느끼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인도에서는 연일 48도씨가 넘는 날씨가 이어져서 최근 10여일 동안 더위로 인한 사망자 수가 1,100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더위에 따른 사망자가 31명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야말로 살인적인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가난하고 쉴 곳 없는 이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간 경제동향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미 연준 자넷 앨런 의장의 발언이 금융시장을 들었다 놨다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난주 5월 22일 지역상공회의소 행사장에서 금리 인상을 올해 안에 단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했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25일 월요일이 휴일이었던 한국은 26일부터 해당 발언의 영향으로 시장이 들썩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채금리는 올라갔고 주가지수는 거래량과 함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루피아화 환율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화 환율은 미 달러당 1,100원을 넘어섰습니다. 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 즉 S&P는 지난주 목요일 인도네시아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계획한 재정 지출이 일정에 맞게 집행되는 등 양호한 상황이 이어진다면 1년 이내에 신용등급 상승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S&P는 AAA부터 D까지 투자 적격 등급 10개와 투자 주의 등급 9개, 그리고 투자 부적격 등급 3개 등 모두 22개의 등급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러시아, 헝가리 등과 함께 BB 플러스 등급인데요. 이는 투자 주의 등급 중 가장 상위의 등급이며 한 단계 상승한다는 것은 투자 적격 등급으로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미 다른 신용평가사들인 무디스와 피치로부터 BAA3와 BBB-를 각각 부여받아서 이미 투자 적격 등급에 속해 있습니다. 앞으로 S&P에서도 등급이 상승되면 대외 차익금리가 내려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됩니다. 루피아화 환율은 5월 28일 미 달러당 13,223루피아로 전주 대비 미 달러당 101루피아 상승 마감했습니다. 월말 결제 수요 등으로 미 달러당 13,100루피아를 넘어섰던 상태에서 월요일부터는 미국발 소식이 겹치면서 13,200대를 넘어선 것입니다. 원화 환율은 5월 28일 미 달러당 1,105.5원으로 전주 대비 13.4원 상승, 즉 1.21% 평가절하되면서 마감했습니다. 자넷 앨런 의장의 발언 소식은 월요일 하루 휴일이라는 잠복기를 거친 후에 1일 영업일 만에 미 달러당 15원이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연출하였습니다. 5월 28일 100루피아당 원화는 전주와 동일한 8.4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10년물 국채는 5월 28일 8.15%로 마감하며 전주 대비 0.06%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5월 28일 전주 대비 76포인트 하락한 5,23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하루 평균 5조 루피아를 간신히 넘기는 모습을 보이며 위축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물가 안정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보통 물가 안정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그리고 정부는 재정정책을 동원하여 경기 진작에 힘쓰는 모습이 일반적인데요. 이번에는 정부에서 물가 안정에 아예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입니다. 지난 5월 27일 전국 물가관리 회의를 마친 후에 기자회견 자리에서 조코이 대통령은 2016년까지 물가는 4% 플러스 마이너스 1%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은행과 중앙 및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지방정부는 가격은 물론 공급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잘 살펴서 물가 앙등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률을 2017년까지 5% 아래로 떨어뜨리고 2018년에는 아세안 지역 평균인 3.5에서 4.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물가지수는 6.79%로 말레이시아의 2.7%는 물론 필리핀의 4%에 비해서도 현저히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경제통화정책부의 주다 아gung 수석국장은 다음 달에는 라마단이 시작되고 이둘 피트리에 이르기까지 물가 상승 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 특히 쌀, 고춧가루, 양파, 소고기 및 닭고기 가격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에서의 식료품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상품 경매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최근 식료품을 비롯한 각종 상품 가격들이 중간 유통업자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모습입니다. 상품 경매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유통 마진을 줄이고 수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농민들은 좀 더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BCA 은행의 데이빗 스무알 이코노미스트는 연말로 가면 물가는 좀 더 안정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대의 물가는 인프라 개발이 진전되고 나서 2018년이나 2019년 정도는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역별 상품 경매제도 도입은 행정부와 조달청이 시중 유통 가격을 모니터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실시간 가격 정보와 수급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농산물 집화센터와 유사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인데요. 조금 늦은 감이 들긴 하지만 유용한 시스템이 새롭게 도입되는 것인 만큼 기대대로 좋은 효과를 거두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화요일 재무부 장관 및 국가개발기획국장이 참석한 2016년 예산안 심의 본회의에서 의회는 정부 예산안이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을 기초로 하고 있다고 보고 8월에 다시 논의키로 했습니다. 국내 경기가 하강 국면을 보이고 있고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임을 감안해 정부가 내놓은 목표치를 수정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부 예산안에서는 내년도 성장률을 6% 내외, 즉 5.8에서 6.2%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4%, 환율은 미 달러당 12,800에서 13,200루피아, 기준금리는 4에서 6%의 가정치를 반영했습니다. 의회는 이러한 가정치들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린그라당의 윌고 자이나르 의원은 정부의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이 너무 낙관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4.7%에 그쳤던 걸 감안해 보면 현실적인 내년도 성장률은 5.5%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반방 브로조네고로 재무부 장관은 내년에 대외 여건이 불확실한 면은 있지만 견실한 내수 기반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인프라 부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공공지출 및 지방재정 지원 등의 영향도 나타날 것입니다. 물가 안정 노력은 실질 구매력을 증대시키고 가계지출도 늘리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내년은 차치하고라도 올해 성장률에 대해서조차 전문가들은 5% 달성도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부에서는 5.7% 달성이 무난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맞는지를 떠나서 심정만큼은 정부의 예상이 적중하기를 바라봅니다.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이빨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최근 노동 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근로자 5만여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는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신발협회, 즉 아프리신도에 따르면 땅그랑, 반둥 및 수라바야 지역 소재 200여 신발 제조업체들이 최근 4만여 명을 해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섬유협회, 즉 아페이는 반둥 지역 120여 개 업체들이 최근 6,300여 명을 내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화요일 이들 협회에 따르면 최근 경기 침체에 따라서 전반적인 실질 구매력이 크게 하락했고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매출에 본격적인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신도의 에디 위자나르코 회장은 실제 국내 신발 시장은 지난 1분기 동안 매출이 전년 대비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4월에도 부진이 이어졌고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개 이둘 피트리를 앞두고 생산량을 늘렸었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재고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 나타난 감원 조치는 올해 지속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압베이의 아데 수라얏 회장도 섬유업체들은 판매 부진으로 조업 일수를 기존 주 7일에서 주 3일로 절반 넘게 줄였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의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서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충격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고는 재고 물량으로 터져나갈 지경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닐슨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국민 절반 이상이 현 상황을 침체로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개개인의 자금 사정이나 구직 가능성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면서도 식료품 및 대출 원리금 외에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리는 의류나 전자기기 등에 대한 구매를 줄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 일각에서는 이런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력부의 무하마드 하니프 나끼리 장관은 최근의 실직 사태를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사무총장에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노동집약산업 같은 특정 산업 혹은 특정 업체에 국한된 문제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내수 침체에 따른 감원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무부처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을 알았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과연 과대포장된 것인지 정부의 현실 파악이 늦은 것인지 의아스러운 상황입니다. 옛날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렵게 모은 돈으로 아파트 또는 상가를 분양받았다가 시행사가 부도나는 바람에 부어두었던 돈을 몽땅 날리는 이야기를 간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최근 이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자카르타 소재 부동산 마케팅 회사인 PT 로얄 프리미어 인터내셔널의 커미셔너 한 명을 체포했고 현재 한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른 용의자 한 명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에 적색 수배 요청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1157명을 대상으로 사기 분양, 자금 횡령, 자금 세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수법은 다른 개발업자들이 자카르타, 반둥, 족자카르타, 땅랑, 발리 등 12개 사업장에서 진행 중인 고급 아파트 물량을 서류상 사전 매매 약정을 맺어놓고 이미 소유권을 취득한 것처럼 속여서 판촉을 벌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시불로 결제하는 이에게는 자동차 등 고가의 선물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금이 실제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고 현재 파악된 피해액만 8천억 루피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높이려는 목적으로 센츄리 21이라는 유명 부동산 개발 관계사를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센츄리 21이 직접 연루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면서도 계속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 법적 서류를 꼼꼼히 챙겨봐야 하고 최소한 20% 이상의 공정이 진행된 물건인지 현장 확인을 꼭 하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사건으로 눈물을 흘리는 서민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를 시끄럽게 만드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짜 플라스틱 쌀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자나 고구마 등의 전분에 산업용 합성 수진을 입혀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열을 가해서 요리하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녹아내려 인체에 흡수된다고 합니다. 짜이오 쿠몰로 내무부 장관은 각자 쌀을 유통시킨 이들의 범죄를 가리켜서 국가 반역 또는 공공질서 사범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바수키 자카르타 주지사는 자카르타 식약검사청과 함께 공영시장에서 판매되는 쌀을 전수조사하기도 했습니다. 넓고 비옥한 토지를 보유한 것을 감안하면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만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세 번째 규모의 쌀 수입국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통망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쌀 수입을 줄이거나 중단하면 이번과 같은 사건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득을 챙기려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는 듯합니다. 이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쌀 생산을 늘리고 자급을 가능케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다 큰 관점에서의 대안들이 나와주는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